안녕하십니까.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송영숙 변호사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미리 준비하는 즐거운 노후 강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전의료요양지시서 활용 중 재산관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의료요양지시서라 하는 것은 향후 본인이 고령, 질병, 사고,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무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건강, 치료, 진료, 요양시설 입소, 이를 위한 재산 관리 등에 대한 대리권을 믿을 수 있는 자에게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사전의료요양지시서 계약 체결은 본인이 대리인과 우선 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제로 이 대리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이 대리인이 권리를 남용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2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리인과 사전의료요양지시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지시서 등록을 후견협회에다가 의뢰하고 등록하고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치매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사무를 지원하고, 그리고 제2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1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본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계약의 전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제1대리인과 제2대리인과 합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한국후견협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치매가 발병하거나 뇌졸중, 기타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의료요양지시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리인의 사무 처리가 시작이 되고 제2대리인은 이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그 대리인의 대리권을 해임하거나, 그리고 대리인 본인이 대리 업무를 사임할 경우에는 이 사전의료요양 지시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재산 관리를 위한 대리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 병원비, 요양비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병원비, 약제비, 요양시설, 입소비 등 지출을 위한 권한이 그 내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한 개의 계좌만을 지정해서, 그리고 인출할 때는 제2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둘 수가 있고, 그리고 신탁 후에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관리 사무에 관해서 임차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설 보수라든지 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존 거주주택을 처분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전의료요양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 대리권만으로는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사실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나 기초생활수급,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그 외 신청 가능한 사회보장급여를 대리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법상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리권의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선 안 되는 업무가 유언입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유언을 할 수가 없고, 제3자가 대리권을 부여한다, 제3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효력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안 되는 행위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금전을 대출받는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는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